안녕하세요. 중년의 삶을 함께 나누는 공간, 중년 상담소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건강 정보 채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쌓아온 수십 년의 경험과 상처,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을지 진심으로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갱년기 증상, 이유 없이 느껴지는 무기력감, 가까워지는 은퇴와 자녀, 독립, 그리고 친구 관계의 변화까지. 중년 이후의 삶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남은 30년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년 상담소는 바로 이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꼭 듣고 싶은 이야기,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식사 후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3번씩 반복하는 평범한 식사, 하지만 그 이후 30분 동안의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 아니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40년 가까이 근무하며 수많은 중장년층 환자를 진료해온 장호진 박사님 74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후 30분은 노년 건강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급성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사고의 위험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 박사님의 경험에 따르면 식사 후 평소처럼 TV를 보거나 누워서 쉬거나 갑자기 목욕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이라 생각한 외출이 몇 분 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평소 건강에 자신 있던 68세 남성이 점심 식사 직후 등산을 나섰다가 산 중턱에서 심한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졌고, 곁에 있던 지인의 신속한 대처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심장 기능의 40% 이상이 손상돼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72세 여성 환자가 식사 직후 따뜻한 물에 몸 좀 풀어야겠다며 욕실에 들어갔다가 순환장애로 인해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발견 당시 이미 저산소성 뇌 손상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식사 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히 소화 불량이나 속 쓰림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심장, 뇌, 폐와 같은 주요 장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시간인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위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질병 예방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중요한 시간을 무심코 흘려보내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밥 먹고 쉬어야지, 뜨뜻하게 목욕하면 소화에 좋지, 먹고 바로 걸어야 살이 안 찌지 같은 말을 믿고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행동을 건강 습관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년 상담소는 오늘 여러분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습관 4가지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 3가지를 전문의의 실제 임상 경험과 통계,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은 단지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천 지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 보시는 여러분이 건강한 중년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건강 습관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사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바로 눕기.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배가 부르면
자연스럽게 조금만 누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일수록 밥 먹고 바로 소파나 침대에 눕는 습관이 아주 흔하죠. 하지만 이 습관이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직후 눕는 자세는 위산 역류와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위에서 올라온 음식물이나 위액이 식도를 넘어 기도로 들어가는 순간 감염성 질환이나 급성호흡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산 역류, 즉 역류성 식도염은 중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이는 단순히 속이 쓰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식도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식도염증, 궤양, 더 심할 경우 식도암의 전 단계인 발해식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이런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 경북 구미에 사는 박명자 할머니 75세는 평생을 밥 먹고 나면 좀 누워야 속이 편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점심을 드신 후 거실 소파에 눕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식사 후 갑자기 호흡 곤란을 겪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흡인성 폐렴. 위 내용물이 기도를 통해 폐로 흘러들어가 염증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박 할머니께 밥 먹고 누우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 반사 기능이 약해져서 위산이 쉽게 폐로 넘어갑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받아 회복하셨지만 이후부터는 식사 후 반드시 의자에 허리를 세우고 앉아 계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위험성이 입증된 습관. 노인의 경우 위와 식도 사이에 위치한 하부식도 괄약근의 리에스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는 음식을 삼킨 뒤 위산이 역류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위산이 쉽게 역류하게 됩니다. 게다가 위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위 내부 압력이 높아져 위산이 식도 쪽으로 더 강하게 밀려 올라오게 됩니다. 또한 눕는 자세는 폐렴 발병률을 3배 이상 높인다는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노인은 침 삼키는 기능연 하반사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위 내용물이 기도로 흘러들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폐렴이 생기면 증상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며 치료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 이상은 바른 자세로 앉아 계셔야 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발은 바닥에 편하게 붙이고 가슴은 열고 복부를 편안하게 유지한 상태로 자연스럽게 심호흡을 하며 휴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 동안 가볍게 대화를 나누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면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피곤해서 꼭 쉬어야겠다면 머리와 상체를 약간 높인 채 기대어 앉는 자세로 휴식을 취하세요. 절대 눕거나 소파에 기울어지지 마시고 일정 각도를 유지한 반좌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식사 후 눕는 행동 하나가 식도, 폐, 심지어 심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밥을 드신 후 30분 동안은 바르게 앉아서 몸을 쉬게 해주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따뜻한 물에 몸 좀 풀자며 자주 하시는 행동, 식사 후 뜨거운 목욕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두 번째,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밥도 먹었겠다. 몸도 좀 녹여야지.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몸이 노곤해질 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피로를 푼다는 생각으로 욕실로 향하십니다. 특히 겨울철이면 더더욱 식사 후 따끈한 목욕이 최고다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런데
이 습관이 중년 이후 건강에 매우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국대병원 순환기내과 정윤재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식사 직후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심장으로 가야 할 혈류가 피부로 빠져나가면서 뇌와 심장에 일시적인 저혈류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우리 몸은 식사 후 소화를 위해 피를 위장 쪽으로 집중적으로 보내는 구조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 조절을 위해 피부로 피가 몰리게 되죠. 결과적으로 위장, 심장, 뇌 등 주요 장기에 필요한 혈액이 부족해지는 일시적 순환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충격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 어지럼증, 구토, 두근거림, 심한 경우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때 욕조 안에서 사고가 나면 구조가 늦어져 사망 위험까지도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 전남 순천에 사는 이기현 할아버지 73세는 하루 일과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식사 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드신 후 욕조에 들어가셨는데 아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급히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욕조에 쓰러져 계셨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심한 뇌경색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사는 식사 직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것이 혈압 불균형을 유발해 뇌혈관이 막히는 급성 발작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오른쪽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중년 이후 더 위험한 이유.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의 반응 속도도 둔해집니다. 즉,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식사 후에 몸은 이미 많은 에너지를 소화작용에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뜨거운 자극이 가해지면 심장이 무리를 하게 되고 심한 경우 심부전,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동안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정도의 온열 자극만 허용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욕은 식사 후 최소 1시간, 가능하면 90분 이후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욕조에 들어가실 때는 물이 너무 뜨겁지 않도록 3738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해 주세요. 처음엔 발부터 천천히 물에 담그고 심호흡을 하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한 뒤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욕실 문을 완전히 잠그지 말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미리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목욕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욕조에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1015분 내외로 마무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목욕이 피로를 풀어주기는 하지만 그 타이밍이 잘못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식사 후에 우리 몸은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한 상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30분이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지켜주는 건강의 버퍼 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운동은 건강에 좋다는 상식을 깨뜨리는 이야기, 식사 후 과격한 운동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아셔야 합니다.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세 번째, 과격한 운동하기. 밥 먹었으니 이제 좀 움직여야지. 식사 후 바로 운동하면 살도 덜 찌고 건강에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식사 직후 걷기나 등산, 헬스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장과 뇌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돌연사의 위험을 높이는 행동이라면 어떨까요?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이윤정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식사 후 30분 내에 과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혈류 분배가 극단적으로 갈려 심장과 뇌로 가야 할 피가 부족해져 심장마비, 허혈성 발작, 심한 경우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가요?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소화기관으로 혈류를 집중시킵니다. 위와 장에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식사 직후 운동을 하면 근육 역시 피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두 군데가 동시에 많은 혈류를 원하면서 심장이 2배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은 급격히 혈압과 심박수를 상승시키고 이미 노화로 약해진 심혈관계는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심한 경우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심근허혈 혹은 뇌혈관 압박으로 인한 일과성 허혈 발작,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수철 할아버지 70세는 30년 넘게 밥 먹고 바로 산책하거나 가벼운 등산을 하는 습관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별한 문제도 없었고 오히려 그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작년 봄 점심 식사 후 집 근처 야산에 올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겪으며 산 중턱에서 쓰러졌습니다. 동행한 친구들이 급히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장의 30% 이상이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식사 직후 운동이 심장에 큰 무리를 줬고 혈류 불균형으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 정 할아버지는 식사 후 1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천천히 걷는 습관으로 바꾸셨고 지금은 재활치료 중에 계십니다. 어떤 운동이 특히 위험할까요? 언덕이나 산을 오르는 오르막길 걷기, 덤벨, 아령 등 무게를 드는 운동, 플랭크, 팔굽혀펴기 등 코어에 압박을 주는 운동, 빠르게 걷거나 조깅하기, 에어로빅, 고강도 유산소 운동. 이런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식사 후 바로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식사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후 혈류가 안정되고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 운동을 시작하라고 권장합니다. 식사 후 30분간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휴식, 3060분 사이에는 가벼운 활동이나 정리정돈, 스트레칭 정도, 60분 이후 본격적인 걷기 운동이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 시작.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내가 숨이 차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이 턱에 차고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면 그건 이미 무리가 되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운동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타이밍과 강도, 특히 식후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죠. 식사 후 과격한 운동은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심장과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습관이라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행동들을 피한 뒤 식사 후 30분 동안 해야 할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좋은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루틴을 만들 시간입니다. 식사 후 꼭 해야 할 좋은 습관 첫 번째, 바른 자세로 앉기. 식사를 마친 후 어떤 자세로 계시나요? 혹시 소파에 푹 파묻혀서 TV를 보거나 식탁에서 바로 일어나 설거지를 하러 움직이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살짝 누워 쉬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식후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후 단 30분간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위장 질환을 예방하며 심지어 폐 질환까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톨릭대 서울성 모병원 소화기내과 김태영 교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식사 후 바르게 앉아 있는 자세는 위장의 위치를 안정시키고 위산 역류를 방지하며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흡인성 폐렴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왜 바른 자세가 중요할까요? 식사를 하면 위가 팽창하고 음식물과 위산이 함께 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자세가 구부정하거나 누운 상태라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중년 이후에는 하부식도 괄약근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압력만으로도 위산이 식도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 결과 역류성 식도염, 만성 기침, 후두염, 심하면 식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세가 구부정하면 폐의 확장도 제한되어 특히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만성 피로, 졸음,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부산에 사는 김옥순 할머니 76세는 수년간 소화 불량과 잦은 속쓰림, 트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선 약을 처방받았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중년 상담소의 이전 영상을 보고 식사 후 30분만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한 달 정도 실천하자 속이 편해졌고 약을 먹지 않아도 소화가 되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식사 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하는 시간을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라고 표현하시죠. 구체적으로 바른 자세란 어떤 자세일까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기억하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되 허리는 곧게 펴기, 엉덩이는 의자 깊숙이 붙이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뒤로 젖히기, 무릎은 90도 각도로 유지,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기, 배를 조이지 않도록 허리띠나 옷은 느슨하게 풀기, 고개는 숙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턱은 약간 당기기,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하며 복부의 긴장을 풀기. 이 자세를 2030분 정도 유지하면서 가볍게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등을 구부리는 행동은 피해주세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소화 촉진 위장의 위치가 안정되면서 위액 분비와 음식물 이동이 원활해집니다. 위산 역류 예방 중력의 도움으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폐 확장 앤드 산소 공급 개선 자세가 바르면 호흡이 깊어지고 뇌와 심장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혈압 안정 구부정한 자세에서 발생하는 혈압 변화를 줄여줍니다. 척추 건강 유지 중년 이후 더 쉽게 망가지는 척추 디스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는 돈이 드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 30분 바르게 앉는 습관 하나로 위와 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간단한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사 후에 이것을 마시면 소화가 정말 잘 된다는 두 번째 좋은 습관, 미지근한 물 천천히 마시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 꼭 해야 할 좋은 습관 두 번째, 미지근한 물 천천히 마시기. 밥을 먹고 나면 왠지 모르게 갈증이 나거나 입안이 마르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죠. 이때 많은 분들이 얼음이 들어간 찬물을 한 컵 꿀꺽 들이키는 습관이 있으신데요. 사실 이 행동이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식사 후 1020분이 지난 뒤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은 소화를 돕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김수정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사 직후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위점막을 자극해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위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 미지근한 물이 좋은가요? 식사 후 위는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위산과 소화효소를 분비하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너무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위벽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위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 트림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뜨거운 물은 위 점막을 자극하거나 손상시켜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 약 3040도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분을 공급해주고 음식물의 이동과 분해를 도와 소화가 훨씬 원활해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실제 사례. 대전에 사는 박철수 할아버지 72세는 수십 년간 식후 속쓰림과 더부룩함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산 과다라는 진단을 받고 제산제를 장기간 복용했지만 증상이 반복되었죠. 그런데 건강강좌에서 식후 10분 후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된다는 조언을 듣고 하루 3끼 식후 1015분쯤 지나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속이 편안해졌고 약을 먹지 않아도 식후 더부룩함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마치 식사 루틴의 일부처럼 미지근한 물 한 잔을 꼭 챙기고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식사 직후가 아닌 1020분 정도 지난 뒤가 좋습니다. 소화효소 작용을 방해하지 않는 타이밍입니다. 물의 온도는 3040도,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벌컥 마시기보다는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듯 마셔주세요. 한 컵 약 200ml 정도면 충분하며 과도한 물 섭취는 위를 팽창시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 외에 보리차, 생강차, 대추차처럼 위에 자극이 적고 소화를 도와주는 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소화 촉진 위액 희석 없이 점진적으로 소화 작용을 도와줍니다. 위염, 위산 역류 예방 위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자극을 줄여줍니다. 노폐물 배출 부드러운 수분 공급으로 신장 기능도 함께 자극됩니다. 속 쓰림 완화 위산 과다나 위염 증상을 가진 분들에겐 가장 효과적인 자연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언제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식후에는 마시는 물의 온도와 타이밍이 특히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위장을 도와주고 속을 편하게 해주며 전체 소화 과정의 흐름을 안정시켜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 습관은 약보다 안전하고 실천이 간단하며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예방 건강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식사 후 꼭 챙겨야 할 세 번째 습관,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왜 건강과 소화, 심지어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꼭 해야 할 좋은 습관 세 번째, 가족이나 친구와 나누는 가벼운 대화. 밥을 먹고 나면 조용히 혼자 있거나 TV를 켜고 무의식적으로 리모컨을 돌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중장년층 또는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식사 후 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죠. 하지만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몸만큼 마음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식사 후 30분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심지어 뇌 기능까지 활성화시켜주는 건강한 자극이 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식사 후 즐거운 대화는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높여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런 소셜 자극이 기억력, 언어 능력, 우울감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왜 대화가 소화에 도움이 될까요?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짓는 순간 뇌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위와 장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촉진되어 소화액 분비가 늘고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죠. 또한 웃음은 횡격막 운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복부 자극이 발생해 위장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속이 편안해지고 더부룩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울산에 사는 이영자 할머니 78세는 평소 밥만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고 어쩐지 기분도 가라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과 함께 식사 후 15분간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TV에서 본 이야기, 건강 얘기, 손주들 소식 등 별것 아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웃음이 나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더랍니다. 몇 주 후 놀랍게도 식사 후 답답함이 줄고 잠도 더 잘 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나눈 것뿐인데 속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밥 먹고 대화하는 시간이 우리 부부 건강의 비결이에요. 이 할머니 부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좋은가요? 감정 표현이 포함된 대화. 얘 오늘 밥 정말 맛있었지? 요즘 날씨 참 기분 좋다. 가벼운 회상과 유쾌한 주제. 얘 예전에 우리 여행 갔을 때 기억나? 손주가 한 말 정말 웃겼지. 일상 공유하기. 얘 오늘 누구 전화 왔어? 아파트 앞에 꽃이 활짝 폈더라. 반대로 불편한 이야기, 걱정, 잔소리,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는 피해주세요. 이건 오히려 스트레스를 높이고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 소화장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는 꼭 대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통화, 음성 메시지 녹음하기, 반려동물에게 말 걸기, 일기 쓰듯 오늘 있었던 일을 소리내어 혼잣말로 정리하기. 이런 것도 모두 뇌를 자극하고 말하고 반응하는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소리를 내어 말하는 행위 자체가 뇌의 언어 중추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잠깐 나누는 따뜻한 대화 한마디. 그게 위장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관계에도 좋다면 오늘부터라도 바로 실천해 볼 만한 습관 아닐까요?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소통의 시간이고 그 이후 30분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식사 후 30분이 지난 뒤 건강을 위해 꼭 실천해야 할 네 번째 좋은 습관 천천히 걷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산책이 당뇨, 심혈관 질환, 체중 조절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식사 후 꼭 해야 할 좋은 습관 네 번째 30분 후 천천히 걷기. 밥 먹고 산책 좀 할까?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식사 후 가볍게 걷는 이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단, 타이밍과 속도, 강도만 제대로 지킨다면 말이죠.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이정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후 3060분 사이에 진행하는 가벼운 걷기 운동은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위장 기능 향상, 심혈관계 부담 감소 등 중장년층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 식사 후 천천히 걷기가 좋은가요?
식사를 하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 분비가 빠르게 조절되지만 중년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벼운 걷기는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해 혈당을 에너지로 소모하게 만들고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후 몸이 무거운 느낌, 졸림, 더부룩함을 호소하는 분들은 이 걷기를 통해 위 배출 속도를 개선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며 몸 전체의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인천에 사는 정영수 할아버지 74세는 1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식사 후 졸림, 당 수치 변동, 체중 증가로 고민이 많으셨는데 의사의 권유로 식사 후 정확히 30분 뒤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도는 산책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체중은 5kg 감소, 혈당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당뇨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젠 밥 먹고 걷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요. 걷고 나면 속도 편하고 기분도 맑아져요. 정 할아버지의 말처럼 걷기는 약보다 더 강력한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걷기 방법. 1.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절대 걷지 마세요. 30분 정도 휴식 후에 천천히 걸어야 위와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2. 걷는 속도와 시간. 빠르게 걷지 말고 편안한 호흡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걸어주세요. 1020분 정도, 너무 길 필요 없습니다. 말하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페이스면 충분합니다. 3. 장소와 환경. 집 근처 공원, 아파트 단지, 복도, 실내 트랙 등 안전한 장소에서 걷기.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날씨가 좋지 않을 땐 실내 활동도 대체 가능. 걷기 전후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면 근육통 예방에도 좋습니다. 어떤 건강 효과가 있을까요? 식후 혈당 급상승 방지, 중성지방 수치 감소, 혈중 지질 개선, 복부 비만 및 체중 조절 효과, 수면 질 향상, 소화 촉진 및 복부 팽만감 감소, 스트레스 완화 및 심리 안정, 특히 당뇨,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을 가진 중년 이후의 분들께 이 간단한 걷기 습관은 생활 속 최고의 약이자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단 30분만 기다렸다가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돌거나 복도를 오가며 천천히 걷는 이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건강, 장 건강, 체중, 기분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지금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따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습관, 바로 식사 후 30분 뒤의 걷기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건강한 중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 3가지, 그리고 꼭 실천해야 할 건강한 습관 4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그동안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행동이 이렇게 위험할 줄이야 하고 놀라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이라도 고치면 괜찮겠지? 하고 다짐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식사 후 30분만 주의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건강을 지키고 앞으로의 10년, 20년 그 이상을 더 활기차고 더 편안하게,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절대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습관이 질병을 부르고 지금부터라도 조심하자는 실천이 생명을 지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누워버리던 습관,
뜨거운 물로 피로를 푼다고 하던 그 행동, 운동을 한다며 무리하던 시간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습관을 채워보세요. 바르게 앉기, 미지근한 물 마시기,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천천히 걷기. 이 단순한 실천이 약보다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이미 많은 분들이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중년 상담소는 이런 작은 변화들을 통해 중년 이후의 삶을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여정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젊을 땐 미래만 보고 달렸고 노년이 되면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년은 현재를 가장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건강도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 있고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중년 상담소는 그런 중년의 시간에 필요한 이야기, 정신과 건강, 인간관계, 식습관, 생활습관,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었던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을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정보를 흘려듣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을 통해 작은 건강 정보 하나, 따뜻한 경험담 하나, 현실적인 실천법 하나씩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한 주변의 어르신, 부모님, 친구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오늘이 가족의 평온한 내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년 상담소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중년을 위한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